대학 후에 대학 여신으로 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필수 성형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바로 눈성형이에요. 요즘 대학생분들 사이에서는 이 쌍꺼풀 수술이나 이제 눈매 교정을 통해서 더 밝고 또렷한 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눈성형 다음으로 실제로 많이 찾는 게 코성형이에요. 막 이렇게 나 코 했다 이런 티가 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그런 코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자주 갖고 오시는 사진들이 당원형이나 카리나불, 이 수술은 본인 얼굴, 본인 몸에 칼을 대는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행위예요. 재수술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싼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태경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좀 있으면 또 12월 방학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또 오랜 기간 또 휴식을 갖게 되면 또 성형수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원장님한테 방학 기간 동안 어떤 성형수술을 하면 좋을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병원도 실제로 12월이나 1월이 이제 가장 성수기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벌써 예약이 많이 차고 있어요.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사실 실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놀랐거든요. 아, 벌써 이렇게 예약이 네. 차 있을 정도로 병원에 원장님이 인기가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아닙니다. 예. 느껴가지고 네. 또 주로 어떤 분들이 방학 때 예약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들이 예약을 주시기는 하는데, 특히 이 시기는 어쨌든 방학이다 보니까 종강한 대학생분들이 일단 예약을 평소보다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이번에 수능 보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예비 대학 새내기 여러분들도 많이 예약해주시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분들이 많고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신 아직 많이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진학 예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술계 고등학교, 뭐 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학생 비중이 좀 더 높아요. 아무래도 이런 과들이 첫인상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서 그런지 좀 더 일찍부터 성형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봤을 때 연령대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을까요? 방학 시즌은 20대가 아무래도 가장 많죠. 그러면 가장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고 진학 예정인 여학생. 그렇죠. 이제 졸업 예정이신 분들이 좀 많고, 근데 진짜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또 중3 방학 맞이한 분들도 눈수술 하러 많이들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원장님은 약간 중3 학생들까지는 그래도 이제 눈수술이나 이 정도는 조금 얘기가 이제 길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중3 분들은 아직 성장 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모든 수술들 다 권하지는 않고, 눈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방학 때가 항상 성수기라고 들어서 이렇게 방학 때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일단 방학 자체가 기간이 좀 휴식을 할 수도 있고, 특히 겨울 방학이 여름보다도 좀 더 길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년이 바뀌고 또 학교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 변신하기에도 아무래도 최적의 시기겠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여름에 성형수술을 하면 상처가 덧난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관리만 잘 하면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이 여름철에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성화돼서 붓기가 더 빨리 빠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겨울 붓기 관련해서 본론으로 넘어가자면은, 뭐 코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기는 한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큰 붓기가 거진 다 빠지고, 미세한 붓기나 뭐 보형물 자리 잡고 이런 데는 한 최소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학 기간이 더 긴 겨울방학에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을 맞이해서 긴 휴식이 필요하고 개학 후에 대학 여신으로 딱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필수 성형 수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실 눈성형은 저희 친누나도 했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인이라면 네. 대부분이 눈성형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긴 텀을 두고 했을 때 어떤 시술이 들어가면 좋을지 눈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형을 고민을 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눈성형이에요. 이 눈이 첫인상을 가장 크게 좌우를 하고 얼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위예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이 타고난 게 이제 눈꺼풀이 쌍꺼풀이 없잖아요. 외꺼풀인데 그런 타고난 외꺼풀 때문에 눈도 졸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이 눈성형을 많이들 찾게 돼요. 특히 그래서 요즘 대학생분들 사이에서는 이 쌍꺼풀 수술이나 이제 눈매 교정을
코딩을 통해서 더 밝고 또렷한 인상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 대표적인 연예인들로는 뭐 당장 생각나는 게 장원영이나 카리나 분, 이분들처럼 시원시원한 눈매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그렇게 시원시원한 게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이유나 아니면 뉴진스, 민지 이런 분들 눈 스타일도 많이 찾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본인에게 어울릴 수 있게끔 본인 눈을 포토샵을 직접 해서 상담 때 갖고 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쌍꺼풀 말고도 이제 눈을 더 크게 하는 뭐 앞트임이라든지 뒤트임 이런 수술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수술 후 붓기가 좀 빠지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리고, 미세하게 좀 어색한 그런 붓기까지 가라앉는 데에는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방학 때를 이용해서 트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방학 때 이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게 그렇죠. 단순히 비절개로 찝기만 하는 거는 회복이 정말 빨라서 가끔 봄이나 가을에도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내가 사방으로 다 커지고 싶다, 그러면 쌍꺼풀도 하고 눈매 교정도 하고 앞트임, 뒤트임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수술이 여러 개가 겹칠수록 이제 붓기가 조금 더 오래 가요. 그런 분들한테 이제 방학이 딱 최적의 시기인 거죠. 네, 원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뭐 학생들 눈 수술 사례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 그래도 오늘 주제 딱 정했을 때 생각났던 2년 전 딱 고3 끝날 때 겨울방학, 이때 눈, 코 수술 같이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딱 전형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고3 이제 끝나갈 시기라서 뭔가 이미지 변신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무쌍에 조금 졸려 보이고 눈도 작고 코도 없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과하지는 않대 좀 자연스러우면서 쌍꺼풀이 있고 코도 자연스러운데 충분히 라인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분 이제 쌍꺼풀 수술이랑 뒤밑트임하고 코도 좀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딱 요즘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 잘 나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상담하고 또 이제 치료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되게 좀 소심하고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때 붓기 빠지고 한 달째부터인가 사람이 갑자기 좀 더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얼굴도 좀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좀 높아지고, 그러다가 한 1년째 이제 또 다른 거 막 보톡스랑 이것저것 하러 왔어요. 이제 저한테 만족해서 꾸준히 다니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분명 저 처음 봤을 때는 화장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대학 가기도 했고 이제 좀 본인 외모에 자신감이 생겼는지 화장도 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염색도 하고 그렇게 좀 더 밝고 자신감 있게 사는 것 같아서 더 보기 좋았던 기억이 나요. 원장님, 여자분들한테 눈 성형이 있다면 또 남자분들한테 코 성형이 있기도 해서 코 성형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눈 성형 다음으로 실제로 많이 찾는 게 코 성형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남자분들은 코를 많이 찾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코가 이 입체감을 또 살려주고 전체적인 인상을 딱 가운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눈 다음으로 많이 찾는 수술이기도 해요. 요즘 대학생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뾰족하고 막 이렇게 나 코 했다 이런 티가 나기보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그런 코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세경이나 뉴진스, 민지, 뭐 에스파, 카리나 이런 분들의 코는 시대불문하고 누구나 손꼽는 코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요즘 자주 갖고 오시는 사진들이 김유정이나 고윤정 이런 배우분들 사진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분들 코가 뭐 길이나 각도 이런 게 다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공통점이 코끝이 좀 동글동글하고 코도 높지만 너무 뾰족한 건 아니고 적절하게 이게 두께감이 있어요. 그래서 높지만 자연스러운 이런 코라인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성형을 통해서 이 얼굴이 좀 더 정돈이 되고 입체감이 좀 살아나면 이제 사진이나 실물에서 더 세련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코 성형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필러 통해서 간단하게 콧대 좀 많이 낮은 분들이 콧대만 높이고 싶다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고, 코를 전체적으로 코끝부터 콧대까지 충분히 세워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연골과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요. 이제 각각 장단점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 수술 후에 이제 붓기는 한 1, 2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가라앉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또 자연스러운 모양이 되려면은 몇 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학 중에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겨울방학 때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코 성형도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시면? 코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분인데 코 처음에는 좀 너무 낮고, 그래서 또 여기 콧등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여가지고, 사실 그분은 게다가 좀 재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수술을 했는데도
코는 여전히 낮고 눈 사이는 계속 멀어 보이고 코도 못생겼다. 이게 좀 스트레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늑연고를 이용해서 작년에 좀 유행했던 게 뉴진스 민지 스타일이었어요. 높은데 직선인데 뾰족하고 티나지 않고 동글동글한 느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좀 화려한 이런 게 한창 유행한 게 작년 코드였는데 딱 그 작년 코드에 맞게 돼가지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항상 뭔가 상담 때도 뭐 수술 당일 날도 좀 우울해 보였는데 다음 치료 오고 할 때는 훨씬 밝아져 보여서 예뻐진 것도 물론 좋은데 저는 이제 예뻐지고 나서 환자분들이 좀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집도에서 그게 더 뿌듯하더라고요. 원장님, 코 재수술은 회복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첫 수술은 깔끔한 조직들을 박리했다가 다시 이제 아물리는 건데 재수술은 그렇게 한 번 손대서 안에 흉살이 다 생긴 조직을 우리가 다시 갈라놓고 아물기 때문에 이 붓기 빠지는 속도가 훨씬 느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 수술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좀 손대야 될 게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이런 눈, 코, 성형 말고도 학생분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드름이나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있는 거에 대한 피부 관리예요. 아무래도 이게 눈, 코 이렇게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피부가 깔끔하고 고르지 못하면 인상이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게 시도하기 좋은 간단한 피부 관리로는 토닝 시술 같은 잡티 제거, 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한 이런 프락셀, 아니면 피부결을 개선하는 리쥬란 힐러 이런 시술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제거 이런 시술들은 회복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한 번에 다 해결이 안 되고 여러 차례 시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의 방학을 활용해서 피부결을 개선을 해놓으면 개강 후에 훨씬 환하고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일상 속에서 이 간단히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도 아주 중요한데요. 철저한 클렌징으로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뭐 피지, 화장 잔여물 이런 것을 깨끗이 제거해야지 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아주 부드럽게 클렌징 해주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보습, 이 수분 관리인데요. 이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서 이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는 건조한 계절에는 수분크림이나 세럼을 바르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분팩을 활용해서 이 피부 속 수분을 채워주면 피부결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이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잡티와 색소 침착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외출 전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 방학 때 좀 여러 가지 수술들을 한 번에 하시려는 분들의 경우 하루에 다 하시나요? 아니면 순서를 좀 이렇게 두고 하시나요? 보통 할 거면 한 번에 다 하죠. 왜냐면은 순서를 쪼개고 싶다 하면은 눈 수술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눈, 그 다음 코, 그 다음 뭐 다른 이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붓기가 생겨버리니까 시간텀을 더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루에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방학 동안 이제 쭉 쉬면서 회복하기에 더 적절할 수 있죠. 그러면 수술이 조금 부담되시거나 회복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분들한테 좀 확 예뻐지는 수술이 있을까요? 맞아요. 실제 상담해 보면은 2월에 이제 계약을 한 2주 앞두고 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는 자기 친구가 여기서 뭐 12월 말에 했는데 너무 잘 됐다. 한 달 만에 붓기 다 빠지고 보니까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저한테 와요. 사실 그 친구는 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지방도 이미 다 했는데 지금 2주 남았는데 갑자기 회복해달라 이러면 사실 좀 난감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게 돼서 아니면은 수술 자체가 무서워서 이제 큰 수술은 좀 두려운데 이제 수술만큼은 아니어도 좀 빨리빨리 즉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지방 이식이에요. 지방 이식은 이제 얼굴에 부족한 곳에 이제 볼륨을 더해서 이 예쁜 얼굴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딱 효과가 나타날 뿐더러 절개를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흉터에 대한 부담도 없고 붓기도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요. 또 이 본인의 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필러보다 부작용이 덜한 그런 장점도 있고 이물감도 덜해서 훨씬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이 아직 무서운 어린아이 때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기도 하고 또 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옆에서 입체감이 딱 부각이 되면서 옆 라인이 예뻐지는데 이 지방 이식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이 얼굴 이마가 이제 볼록하게 나오고 이런 라인도 딱 정돈이 되기 때문에 코와 함께 지방 이식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방 이식 사례도 네. 기억 남는 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나긴 하는데 그분은 이제
수술은 안 했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가 볼살 많은 데는 이제 지방 분해 주사도 맞아봤고 뭐 이런데 저런데 필러도 맞아봤는데, 그러니까 시술로 이것저것 막 해보고 나름대로 이제 뷰티에는 관심은 있지만 겁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방 이식을 추천을 했었어요. 사실 그분은 이제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들 이제 겨울 때 한 2, 3주 휴가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지방 이식을 추천해가지고 얼굴형이 이제 이마가 좀 납작했던 분이 둥그레지고 얼굴형도 좀 달걀형으로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만족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사실 또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님 또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정말 객관적으로 병원을 잘 고르는 좀 꿀팁이 있으면 좀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은, 일단 본인이 원하는 수술 시기를 어느 정도 미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월에 갑자기 와서 나 회복해야 된다 이러면은 선택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수술 시기가 있으면은 그것보다 미리 일단 상담을 받고 수술을 예약하시는 것이 일단 좋고요. 특히 이 성수기 때는 이 병원에 수술을 하는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를 못 고를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수술은 뭔지, 그리고 이 수술을 잘 하는 그 병원이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서 리스트를 좀 추린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특히 어떤 원장님이 그 수술을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병원의 뭐 규모나 이름 이런 것만 보고 덜컥 가시면 안 되고, 알아보신 그 수술에 대한 후기에 원장님이 집도하시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꼭 지금 방학을 찾는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가격인데요. 물론 저도 평상시 생활하면서 싼 거 좋아하죠. 싼 거 세상에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경험상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싼 것 중에서 좋은 게 별로 없다가 제 경험이거든요. 뭐 있어도 뭐 그건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제 주변에서는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 다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수술은 본인 얼굴, 본인 몸에 칼을 대는 아주 중요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행위예요. 머리카락 자르는 거는 뭐 운이 없게 망하더라도 다시 뭐 길러서 나중에 예쁘게 해야지, 물론 그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술은 그렇게 쉽게, 재수술은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복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싼 가격에 너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장님이 또 상담을 너무 오래 직접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네. 들어가지고, 혹시 원장님이 이렇게 수술하시기 전에 고객분들이랑 그래도 길게 오랜 시간 상담을 해주시는데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게 제 철학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무슨 암을 앓고 있고 그런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미용을 이제 해드리는 의사지만은, 이 미용 수술도 결국에는 어떤 환자분들의 외모를 고침으로써 어떤 분은 좀 우울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존감이 낮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의 병을 좀 치유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온 뭔가 해결을 하고 싶은 환자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직접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정확하게 원하는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를 길게 하고 있고요. 성형수술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수술이 있더라도 그 수술이 정확하게 뭘 어디까지 나에게 줄 수가 있고 어떤 점들은 한계가 있고, 이거는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특성이 다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장인 정신을 갖고 해야 된다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코 수술, 같은 쌍꺼풀 수술이라도 개인에게 맞는 게 다르고 개인의 어떤 구조마다 할 수 없는 것들, 이거를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내가 그래도 만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저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릴 거고, 내가 기대했던 게 어떤 점들이 있는데 수술로는 그런 걸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런 걸 충분히 알고 수술을 받아야지 이제 후회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진정성 있게 그렇게 상담을 좀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늘 이제 개학 후에 대학 여신이 되는 이런 필수 성형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단 수능이 끝나고 지금 여유 기간이 생긴 고3 분들이라든지 이제 긴 겨울방학을 앞둔 이 대학생분들한테 항상 외모가 고민인데, 이런 분들은 이 긴 기간이 있을 때 일단 상담하러 와보세요. 상담하시고 이제 병원의 그런 전후 사진들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여신이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내년 3월 개강할 때 지금까지 내가 조금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캠퍼스를 누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잘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궁금한 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까지 윤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